예,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시험을 뭐 잘 보고 뭐 못 봤건 떠나서 어쨌건 그랬을 거예요. 시험 공부를 이제 저희 동아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시험 공부를 통해서 어쨌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시험이 떨어졌건 붙었건을 떠나서 시험 공부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시험 공부 과정 속에서 어쨌건 음향 기술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사실은 음향 공부를 막 평상시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이제 그 뭐 이게 그래프를 본다면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 뭐랄까 고생하셨고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약간 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약간 좀 바쁜 일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출장 겸으로 해서 바빴던 일도 있었고 시험 직전에 뭐 다른 영상 올리기도 애매모호했고 뭐 다른 뭐 음향 이런 거 할 겨를도 별로 없었고 저희 아이들 이제 시험 공부 봐주는 것도 있었고 해서 안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예, 다시 또 되는 대로 이제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이번 2019년도 있었던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 시험 필기에 대한 이야기랑 실기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저희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주에 있는 그 저희 세미나 관련된 그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예, 시험 문제 필기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제가 풀어봤어요. 지금 월요일 날 떠서 어저께 쉬운 날이긴 한데 막 밖에 이제 자동차 고치고 뭐 이런 거 할 거 하다가 되게 급하게 어저께부터 좀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오늘 아침까지 풀어봐서 예, 시험을 봤는데 음, 이런 말 하면 좀 속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봤던 제가 그 시험 문제 저희 풀이하느라고 자주 보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좀 봤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좀 쉽게 나왔어요. 뭐 제가 뭐 수능 분석 이런 것처럼 막 자세하게 볼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는 올해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나왔다는 말도 뭐 어떤 의미냐면 그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기출 문제 중에 이거를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알았을 법한 문제. 물론 모르는 이건 처음 듣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시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진 않았다. 몇 문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향을 아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필기 합격률이 좀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다. 예. 근데 합격자 수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험 보는 사람 인원이 좀 많아졌어요. 그 작년에 500명 좀 넘게 시험을 봤는데 올해 이제 저의 그 아이들을 시험 보는 애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바로는 교실이 36개가 나왔어요. 36개인데 거기 30명씩 들어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럼 36 곱하기 3 하면은 뭐 1000명이 넘죠. 혹시나 약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25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명이야? 그래도 뭐 8, 900명 될 정도로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이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률이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하다가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건 시험을 갑자기 이제 두 가지죠. 시험을 갑자기 많이 본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전에 비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던 사람도 시험을 그냥 많이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격률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합격자 수는 꽤 많이 늘지 않을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백 명이 이제 실기를 보겠죠.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제 예상으로 한 작년 실기 떨어진 사람 약 한 160명 정도, 150명 정도랑 이번에 필기 합격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전 30%는 나올 것 같긴 해요. 30%, 최소 20에서 30 사이가 나온다고 치면, 예, 거의 4, 500명이 이제 실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저희 팀 내로는 따로 이제 실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봤을 때, 실기 부분은 약간 조심스러워요. 실기 부분은 뭐 이게 나온다는 가정이 없으니까 뭐 유튜브로 남기기엔 조심스러운데, 어쨌건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0명이 하루에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최소 400, 많으면 5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최소 300에서 500, 뭐 이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3, 400. 한 3, 400명이라고 생각할게요. 3, 400명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루 동안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한 10시 정도부터 시험 본다고, 한 8시간, 9시간, 최대한 10시간 이내에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을 절대로 이틀에 걸쳐서 보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왜냐면은 이제 형평성이 무너져요. 왜냐면은 시험 이틀 동안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이랑 문제가 틀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건 하루에 다 볼 거기 때문에 400명을 어떻게 하루에 볼 수 있을까? 막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랬을 때 가장 아마 그 시험 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그 정확성,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의 정확한 그 뭐랄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봤을 때, 그래서 이전처럼 그 주관식인 주관식인데 객관식처럼,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냥 시험 본 사람들 채점할 때 몇 점 해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를 아마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이게 실기 시험에 관한 거는 이렇게 말이 좀 조심스러워서 말하가도 이제 좀 움찔움찔하네요. 어찌됐건 최소한 3, 400명이 실기 시험을 볼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예, 3, 400명 봤을 때, 예, 준비하셔야겠죠. 또 실기도 실기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또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기에 관한 걸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실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냥 저는 시험 잘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그냥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청음 관련돼서, 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음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예상이긴 합니다. 실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이, 예, 제 유튜버 유명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이제 그 시험 내는 분들 쪽에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좋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실기에 대한 거는. 필기야 뭐 공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실기는 약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거는 그냥 준비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밖에 공식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실기 공부하시나 준비 하시나 이제 그 고생 많으셨고요. 예, 실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대음향 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공연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공부한 대학생 수준을 원하진 않아요. 그 바로 공연장에서 2, 3억짜리 장비를 바로 만져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드럼이나 이런 그 밴드를 다 세팅해가지고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그 정도의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 뭐 장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잣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실기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하고 2번 정도 이제 더 보실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부터 이제 합격하셨으면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쌓기를 예, 바랍니다. 예, 일단은 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예, 고생하셨고 예, 필기에서 혹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성장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계속 공부 전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기를 다 한번 풀어봐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늦었어요. 지금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예, 지금 그 정답 문제풀이에 대해서 저희 동아리들이 계속 문의를 해서 예, 오늘 안에 올릴 계획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이게 지금 퇴근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좀 타이트하면 이제 좀 저도 말이 빨라질 것 같아서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녹화를 해서 제 목표는 오늘 안에 예, 영상을 올려서 문제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면 봐주시고요. 참 그리고 이제 이건 광고인데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를 또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2가지 그 장르 진행합니다. 뭐 장소는 똑같이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하나는 이제 그 제가 맡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거죠. 그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 소리 음색이 약간 다 바뀌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 음질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크게 그 여러 가지 음질의 비교, 음질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섹션이 이제 예, 첫 번째 섹션이 그 케이블 비교에 따른 소리의 비교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거가 요즘은 이제 그 DA 컨버터, AD 컨버터 이런 식으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에 생긴 그 소리의 손실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뭐 3.5 옛날에 지금도 사실은 3.5로 해가지고 3.5 단자로 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3.5 단자로 음악을 들었을 때랑 디지털을 바로 음원으로 해서 들었을 때랑 그 음질 차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가 예, 그 디지털 변환에 따라서 그 웨이브 파일을 MP3 이런 식으로 변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요즘 차 음향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도 그 음원 자체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리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고요. 다른 감독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제 컬럼 스피커. 요즘 이제 뭐 JBL이나 이런 식으로 HK에서 나온 여러 가지 컬럼 스피커들이 약간 대세예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많이 샀어요. 컬럼 스피커 JBL을 많이 사긴 했는데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여러 가지 조그마한 공간에 예전에는 이렇게 스피커 설치하고 앰프 설치하고 믹서 설치하고 마이크 한두 개 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했는데 컬럼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동도 편하고 예, 소리도 나쁘지 않고 음질도 괜찮고 좋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섭외된 컬럼 스피커가 1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대. 예,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정말 거의 모든 회사의 그 종류의 이제 컬럼 스피커를 비교한 다음에 소리 그 음질과 성능과 사용 방법을 비교 시연하는 하는 뭐 그런 시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세미나는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뭐 그 심오한 음향적인 그 원리를 파가기보다는 음향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는 것도 있고, 케이블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케이블 이번에 10몇만 원씩 샀어요. 케이블 한 10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케이블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서 소리를 들어보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케이블마다 해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까나레랑 소머랑 소리가 다른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컬럼 스피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코바를 가더라도 사실은 컬럼 스피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바래. 코사운드 옛날에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 회사마다 쫙 까놓고 소리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럼 스피커를 쫙 13개 놓고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예. 그럴 기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13개 놓고 비교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몇 개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13개까지 비교하는 경우는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컬럼 스피커에 관심 있으신 분 오셨으면 좋겠고요. 가볍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 참가비를 안 받아요. 대신 저희 간식도 없고 뭐 다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무대 음향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참가비를 받습니다. 근데 참가비가 사실 간식비랑 대관비랑 거의 식비예요. 식비 끝나고 아마 감자탕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 감자탕이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저녁 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돈 벌 만큼 이렇게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걸로 이제 최소한 이게 회원들 대상으로 원래 하는 거다 보니까 회원들은 매달 2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그 비회원분들한테만 식비 개념으로 간식비랑 식비 개념으로 받는 거니까 2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많이 참석을 하세요. 무료로 하는 세미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미나는 다니면 다닐수록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오시면 좋고 저희 쪽 아니더라도 세미나는 기회가 되시면 될수록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